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변화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좀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절대 강자죠. 리도가 블리스리를 메인넷에 출시하면서 ST볼트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보였어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기술 업데이트 같은데 저희가 보기엔 이게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뭐랄까 고속도로를 여는 사건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핵심은 기관들이 그토록 까다롭게 요구하던 규제, 감사, 보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스테이킹 방식이 드디어 등장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그동안 문 밖에서 관망만 하던 거대한 기관 자금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질문은 이겁니다. 리돌 작은 업그레이드처럼 보이는 이 변화가 어떻게 거대한 기관 자금의 흐름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스테이킹의 표준이 바뀌는 이 순간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금리, 그리고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지 오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사실 이전에도 스테이킹 서비스는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좀 주저했던 이유가 단순히 변동성이나 규제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통제권은 없는데 책임은 전부 내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통제는 없고 책임만 있다. 네, 기관 입장에서 기존의 풀스테이킹 방식은 치명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안고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첫 번째가 바로 자산 섞임, 즉 커밍링 문제예요. 기존 풀 방식은 내 돈, 다른 사람 돈, 수만 명의 돈을 그냥 거대한 바구니 한꺼번에 담는 방식이었어요. 아,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내 소중한 자금이 정확히 어떤 밸리데이터에게 위임됐는지, 그 밸리데이터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리해서 추적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공동계좌에 돈을 넣는 것과 같네요. 내 돈이 어디서 누구랑 섞여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깜깜이 구조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번째 문제인 감사 및 보고의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기관은 분기마다 감사 보고서를 써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기관의 스테이킹 자산은 총 얼마고 수익은 얼마, 수수료는 얼마, 잠재적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보고해야 하는데 모든 게 뒤섞인 풀에서는 내 계정만의 성과를 깔끔하게 뽑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렇군요. 결국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ST더 같은 자산을 올리고 이걸 담보로 뭔가 하려면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책임 문제의 말씀이시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그 손실은 대체 누가 어떻게 지는 구조였나요? 바로 그게 리스크 귀속의 불분명성입니다. 스테이킹에는 슬래싱이라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밸리데이터가 실수를 하면 자산이 깎이는 건데 만약 슬래싱이 발생하면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따지기가 어려웠어요. 아,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수많은 노드 운영자 중에 누가 어떤 계약 조건 SLA를 어겨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관의 그 깐깐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통과하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들어보니까 기관이 원했던 건 단순히 수익률 몇 퍼센트 더 주세요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고 사고 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모든 과정을 서류로 증명해달라.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였지 수익률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더 V3가 이번에 내놓은 ST볼트는 바로 그 신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했다는 건가요? 이걸 기관용 프라이빗 뱅킹 계좌 같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리더 V3는 스테이킹을 더 이상 대중상품이 아닌 기관을 위한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했어요. 그 핵심이 바로 ST볼트고요. 네. ST볼트의 개념은 완벽하게 분리된 나만의 스테이킹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나만의 금고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이전처럼 모두의 자금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기관이 자신만의 볼트,
즉 개인 금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금고 단위로 어떤 밸리데이터에게 일을 맡길지, 어떤 노드 운영자를 쓸지, 심지어 수수료 조건까지 기관이 직접 레고처럼 조립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모두가 똑같은 기성복을 사입던 시장에 내 몸에 딱 맞는 비스포크 맞춤 정장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이 있어요. 바로 기관의 오랜 딜레마를 해결한 부분인데요. 딜레마요? 네, 기관들은 항상 고민했거든요.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냐. ST볼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기존의 유동화 토큰인 ST 이더의 유동성을 옵션으로 붙일 수 있게 설계했어요. 통제권과 유동성 둘 다 잡는다는 게 매력적인데 혹시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조금 포기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건 없겠죠. 유동성을 선택하면 그에 따르는 시장 리스크를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기관이 그 트레이드 오프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 선택권 자체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이전에는 선택권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자금은 유동성 없이 운영하고 빠른 현금화가 중요한 자금은 유동성을 붙이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관 이름으로 된 분리된 개인 금고를 만들고 운용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감사도 가능하며 필요하면 유동성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드디어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이 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질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규제 준수일 텐데 ST볼트가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관의 재무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분리, 귀속, 그리고 보고입니다. 아, 분리, 귀속, 보고. 네. 세그리게이션, 어트리뷰션, 리포팅, ST볼트 구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규제 준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군요. 그렇죠. 분리는 내 자산이 남의 돈과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고요. 귀속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원인이 된 밸리데이터나 운영 조건을 명확히 콕 집어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보고는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관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언제든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정말 기관 맞춤형이네요. 네, 리도 공식 문서에서도 ST볼트는 기관, 펀드, 기업 재무팀을 위한 맞춤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일 거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실제 사례가 벌써 나왔나요? 네, 유럽의 놀스테이크 같은 기관 전문 서비스가 좋은 예시예요. 놀스테이크는 기관 고객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해서 고객이 직접 여러 개의 ST볼트를 만들고 다양한 운영자를 쇼핑하듯이 선택해서 관리하게 해줘요. 아, 직접 다 고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보여주고 통합 보고서로 뽑아주죠. 마치 여러 은행에 흩어진 내 예적금을 하나의 금융 앱에서 관리하고 통합 리포트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정말 명확한 예시네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기관은 단순히 수익률 좋은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증명 가능한 프로세스를 사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리도 V3는 바로 그 프로세스를 제품화한 거고요. 바로 그 기관용 프로세스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가 깔린다는 건 결국 그 위에서 움직일 돈, 즉 저희 채널의 주인공인 스테이블 코인에게도 엄청난 기회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 스테이블 코인 채널에서 스테이킹 인프라를 다루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온체인 기준금리의 형성입니다. 지금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암호화폐 시장의 무위험 수익률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기준점이죠. 여기에 ST볼터라는 신뢰도 높은 통로로 수십, 수백조 원의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스테이킹 수익률은 더 이상 참고 지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인정하는 공식 벤치마크 수익률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아, 벤치마크 수익률. 네, 마치 주식시장에서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모든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가늠하듯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암호화폐 세계의 공식 기준금리가 되는 셈이죠. 모든 디파이 상품의 이자가 이 숫자에 연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와, 스테이킹 수익률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대출이나 예금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담보 품질의 향상이에요. 기관은 그냥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설명 가능한 담보를 원하죠. 설명 가능한 담보요? 네. 예를 들어 ST더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기존에는 이 담보가 어떤 리스크 위에서 생성됐는지 설명하기가 애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리된 볼트를 통해 이 ST더는 특정 밸리데이터가 이러한 성과와 리스크 조건 하에서 생성한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됐죠. 아, 결국 담보의 족보가 명확해지는 거군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력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담보의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 인프라, 즉 레일의 동단 성숙입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보지만 본질은 정산, 회계, 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거든요. 네, 맞아요. 기관용 스테이킹이라는 하부 철로가 이렇게 튼튼하고 정교하게 깔리면 그 위를 달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열차 역시 기관의 운영 표준에 맞춰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점은 명확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리스크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당연히 리스크 점검은 필수죠.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네. 첫 번째는 새로운 구조, 새로운 공격 지점의 문제입니다. 리도 측도 보안 감사를 여러 차례 받고 단계적으로 출시하는 등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예상치 못한 공격 경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복잡성이 낳는 리스크군요. 네, 이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슬래싱이나 운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ST볼트가 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에요. 아,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밸리데이터의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귀속시키고 그 피해 범위를 특정 볼트 안으로 격리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가 되었다는 점이 기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인 거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세 번째는 ST더 유동성은 보장이 아닌 옵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 분명 큰 장점이지만 이게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특히 시장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닥치면 기관들이 너도 나도 ST이더 유동성을 이용해 현금화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ST이더와 이더리움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디패깅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기관들은 이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명확한 리스크 분석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리도 V3의 등장은 스테이킹을 개인들이 모여 참여하는 풀 상품의 시대에서 기관을 위한 맞춤형 금융 인프라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개인화되고 투명하며 감사 가능한 인프라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승자는 더 빠른 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투명한 돈을 만드는 곳이 될 거라는 거죠. 경쟁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당신의 돈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일하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빨라도 기관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이 한 차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변화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미래 금융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미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